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보험금 유혹에 대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화정의 보증서를 손에 든 윤정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생명보험 5억 원, 재해보험 7천만 원, 그리고 교통사고보험 3천만 원, 총 6억 원이었다. 6억이라? 정수는 중얼거렸다. 이렇게 갈 사람이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이 들었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왔다. 6억이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여자와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건조하게 말했다. 그 순간 종수는 보험증서로 얼굴을 가린 채 옅은 미소를 짓는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경찰이었다. 화정씨 사망 사건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잠시 경찰서로 같이 가시죠. 아니 왜요? 화정씨가 교통사고 당하던 날 트럭에 렌트하셨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시면 경찰서에 오셔서 하시죠. 전화를 끊은 종수는 벽에 모래를 기댔다. 아, 이거 너무 엉성해. 우리나라 경찰들은 우습게 보면 안 되지. 완전 범죄를 만들 방법이 없을까? 종수가 잠에서 깬다. 낮잠을 자며 꿈을 꾼 것이었다. 종수의 집은 늘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화정은 과일을 깎으며 말했다. 왜 과일 안 먹어요? 혼자 먹어, 혼자. 종수는 신문을 보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종수는 아내 화정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냥 먹다가 목에 걸려 죽어버리라.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내 화정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고 종수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해 있었다. 아, 왜 나만 이러냐고. 종수가 투덜거렸다.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사망하는 사람 한 해에 200명이 넘는다는데. 그 순간 종수의 눈이 번뜩 빛났다. 아내 화정에게 아, 피곤해 보이네. 피곤할 때 목욕이 최고야. 아로마 목욕법 들어봤지? 라고 말한다. 갑자기 웬 아로마? 일단 따라와봐. 내가 준비를 쫙 해놨으니까. 종수는 정성스럽게 욕조에 거품을 풀고 향기로운 아로마 오일을 퍼뜨렸다. 마음속으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지만 당신은 그냥 눈 감고 누워있기만 하면 돼. 화정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내가 맨날 해주니? 이런 날이 1년에 한 번 있는데 라고 말한다. 특별 서비스야. 종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화정은 뜬금없이 일어났다. 아, 갑자기 왜? 라고 말을 하며 욕조에서 나가버린다. 종수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마치 아이스크림처럼 차가워진 마음으로 욕조의 물을 빼기 시작했다. 며칠 후 종수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 정성스럽게 포도주를 준비하고 화정을 불렀다.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어. 뭐야? 포도주? 이 포도주를 한 잔 쫙 마시면 온몸의 피로가 쫙 풀릴 거야. 한 번에 다 마셔. 화정은 의심스러웠지만 종수의 간곡한 권유에 못 이겨 잔을 들었다. 입 크게 벌리고 천천히 다 마셔야 돼. 한 모금 더, 한 모금 더. 포도주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화정은 이상한 맛을 느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야. 꿈이 이루어진 거야. 종수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화정은 죽지 않았다.
단지 배탈이 났을 뿐이었다.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아들 시온이가 화정의 신음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왔다. 아, 배가 왜 이렇게 아파? 화정은 화장실에 신음했다. 종수는 실망했다. 저 독한 것은 왜 죽지를 않니? 시연이가 아버지를 찾았다. 아빠 뭐해? 나 불렀어? 시연아, 너네 엄마 못 봤냐? 엄마 방금 방에 들어가서 자는데? 안방에 들어간 종수는 화정을 바라보며 화정을 목을 조르는 상상을 한다. 종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검색 기록들이 가득했다. 아내를 죽이는 방법, 완전 범죄 만들기, 목 졸라 죽이는 방법, 독을 이용한 살인,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그는 밤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었다. 하나하나 기록하고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죽어야 해. 나를 자유롭게 해줘. 종수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갈등이 깊어가면서 두 부부는 결국 이혼 법정에 선다. 화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 사람은 절 죽이고 싶어 해요. 증거도 있다고요. 그 증거라는 게 뭡니까? 라며 판사가 묻는다. 이 사람 컴퓨터에 찾았어요. 밤마다 절 죽이는 방법을 연구해서 일일이 기록해놨어요. 목 졸라 죽이는 거, 약 먹여 죽이는 거, 차에 치여 죽이는 거. 잠깐. 종수가 벌떡 일어났다. 저 판사님, 그건 그냥 상상입니다. 사실이 아니고요. 머릿속 얘기라고요. 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아무리 상상이라도 해도 남편이 자신이 죽일 생각을 한다는 아내는 정말 충격이죠. 머릿속으로야 뭐 무슨 생각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대체 왜 그렇게 아내를 죽이는 상상을 하셨습니까? 종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아니,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밉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싸우다가 화해하고 그런 게 부부 아닙니까? 화정이 말한다. 그래서 다른 여자랑 바람까지 피웠어? 화정이 소리쳤다. 그 여자랑 살고 싶어서 나 죽이려고 했잖아.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저 판사님, 이 사람이야말로 지금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 법정까지 오게 된 부부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종수의 기억은 몇 년 전으로 돌아갔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숨막히는 권태. 밥 먹어요. 알았어.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아침부터 누구야? 현관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지영이 엄마 웬일이야? 지영이 엄마가 화정을 만나러 왔다. 나 이거 포도액기스 반품하려고. 우리 애들이 절대 안 먹으려고 하네. 포장 뜯었네. 포장 뜯으면 반품 안 된다고 했잖아. 애들이 안 먹으려고 하는데 어떡해. 이때 종수가 지영이 엄마에게 물건값을 건넨다. 이런 사소한 일들로 매일 싸웠다. 돈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한 푼 또 그저 생기냐? 우리가 남의 사정 다 봐주면서 살 형편이냐? 종수는 아침부터 악다구를 쓰는 아내를 보며 생각했다. 더 이상 살 재미가 없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종수가 운전 중 한 여자가 접촉사고가 났다. 괜찮으세요? 아, 깜짝 놀랐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봤거든요. 일단 병원으로 같이 가시죠. 아니에요.
병원 갈 정도로 부딪히진 않았어요. 그래도 병원 가셔야죠. 아니면 저 뺑소니 돼요. 여자는 영란이라고 했다. 근처 카페를 운영한다며 명함을 건넸다. 전화 드릴게요. 그냥 오셔서 술 한잔 하시고 가세요. 그것이 시작이었다. 종신은 며칠 후 영란의 카페를 찾았다. 정말 오셨네요. 와줘서 고마워요. 고맙긴요. 제가 고맙죠. 영란은 혼자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다. 남편도 없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했다. 나중에 시골 가서 살 거예요. 저도 나중에 시골 가서 농사 지으면서 사는 걸 꿈을 꿔요. 정말요? 저는 꽃을 좋아하거든요. 마당 가득히 꽃을 심어놓고 살면 돈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은 허브에 대해 얘기했다. 로즈마리, 라벤더, 애플민트. 로즈마리를 하나 화분에 심어서 선물할게요. 종수는 오랜만에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친구 병식이가 종수를 불렀다. 병식이가 말했다. 다음 주에 내 생일인데 와이프랑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 종수는 실실 웃고 있었다. 병식이가 묻는다. 뭔 일인데? 혼자 실실 웃고 있어? 종수가 말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너한테 말 못해. 병식이가 다시 묻는다. 왜? 너한테 얘기하면 바로 너 집사람하고 얘기할 거고 너네 집사람 바로 우리 집사람한테 통화하잖아. 또다시 병식이 묻는다. 너 여자 생겼냐? 종수가 말한다. 너 속되게 말하지 마라. 이거는 어디까지나 영혼의 문제예요. 종수의 눈빛이 달라졌다. 종수가 혼자 말한다. 세상에는 말이야. 사랑에 빠진 자와 사랑에 빠지지 아니한 자.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종수는 미소를 짓는다. 영란과 만남이 계속되었다. 그들은 산을 오르고 카페에 시간을 보내며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화정이 마트에서 종수 친구 병식 부부를 마주쳤다. 병식 아내가 병식의 생일 파티에 왜 안 왔냐고 물었다. 우리 남편 갔잖아요. 라고 말했다. 화정씨 아프다고 종수씨 생일 파티 안 왔잖아요. 라고 병식 아내가 말한다. 아, 그날 그 밤에 밖에서 종수랑 진탕 먹었잖아. 라고 병식이 당황해하며 둘러댄다. 화정이 눈빛이 변했다. 뭔가 이상했다. 집에 돌아온 후 화정이 추궁했다. 종수에게 병식 생일 파티에 안 갔냐고 묻는다. 종수는 말을 못하고 당황하자 화정은 바로 다그친다. 당신이 일요일마다 등산 다니는 여자 누구냐고. 됐어. 당신 설명 들을 필요 없어. 화정은 이미 카드 내역서를 확인했었다. 요상한 카페가 있더군. 라벤더도 있고. 내가 가보면 알겠지. 화정은 바로 영란의 카페로 향했다. 영란이 누구세요? 화정이 묻는다. 여기 주인이에요? 그런데요. 나 윤정수 씨 와이프인데 우리 애들 아빠하고 매주 등산 다닌다면서요? 영란은 당황했다. 아, 그냥 친구처럼 얘기나 나누면서. 그러니까 저 오해는 하지 마시고. 화정이 얘기한다. 오해? 장사를 하면 똑바로 해. 남의 남편 꼬시지 말고. 화정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진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영란이 말했다.
나가서 얘기해요. 카페 밖에서 화정은 영란을 향해 소리쳤다. 화정이 화를 내며 말한다. 정말 뻔뻔하시네. 마누라 있는 사람하고 만나는 게 인간이니? 종수가 도착할 때 이미 늦었다. 두 여자는 길거리에서 다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종수와 화정은 역대급 싸움을 벌였다. 화정이 말한다. 왜 저런 여자하고 등산 다니니? 좋지? 그래, 좋더라. 덧세고 못났던 너랑 같이 살다가 제대로 된 여자 하나 만나니까 좋지 안 좋냐? 제대로 된 여자? 그럼 같이 살지. 그래, 당장 같이 살게. 당장 도장 찍어. 당장 이혼하게 라고 화정은 소리쳤다. 종수는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다. 윤종수, 너 많이 컸다. 이제 살만하니까 사랑 찾아가겠다고? 종수가 말했다. 너도 사랑 찾아가면 되잖아. 미안하지만 나 사랑 별로 안 좋아하거든. 너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다 이거야. 화정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화정이 화를 내며 말한다. 까불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 안 했어가 아니고 너 밖에 나가서 헛짓하고 다니는 동안 깨지는 돈이 아까워서 그래. 종수가 대답한다. 그래, 중요한 건 돈밖에 없지? 네가 내 마음을 알기나 하냐?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기나 해? 내가 이렇게 살다가 늙는다고 생각하면 소름 끼친다고. 종수가 소리친다. 화정은 울분을 터뜨렸다. 20년 넘게 참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7시까지 들어와. 1분만 늦어도 나 바로 그 카페 달려갈 거니까. 종수는 회사에서 조퇴를 했다. 제가 오늘 조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버님께서 아프셨어요. 영란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영란과 종수는 공원 벤치에 앉는다. 일이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해요. 집사람이 되게 성격이 세요. 뭐라 할 말이 하나도 없네요. 영란이 묻는다. 근데 이렇게 또 만나도 돼요? 영란 씨가 더 이상 날 만나고 싶지 않겠지만 저는 영란 씨를 보지 않고선 도저히 살 수가 없네요. 종수는 진심이었다. 나 영란이 만나고 처음으로 세상 사는 게 즐거워요. 지금 당장 집이고 돈이고 다 집사람한테 줘버리고 갈라 쓰고 싶어. 그래서 시골 가서 농사나 지으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집사람이 죽어도 이혼을 못하겠대. 종수는 영란에게 돈을 건넨다. 이거 뭐예요? 그날 가게 다 부셨잖아요. 새로 사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제발 좀 받아줘요. 이렇게 안 하면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래요. 종수는 영란의 손을 잡고 얘기하다가 영란 다리를 머리에 대고 누워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모텔은 침대 위에서 종수가 샤워를 하고 나오는 영란을 격하게 끌어안고 침대로 가 사랑을 나눈다. 그 순간 깜빡 잠든 종수를 영란이 깨운다. 종수에 놀라며 일어난다. 지금 안 가봐도 돼요? 7시까지 가야 한다면서요. 지금 몇 시인데요? 6시 반이요. 종수는 뛰어서 집으로 향했다. 종수가 허겁지겁 집에 들어와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화정은 종수가 영란을 또 만난다는 걸 짐작했다.
다음날 화정은 영란 카페에 찾아가 카페를 난장판도로 만들어버린다. 영란은 종수에게 전화 후에 당신 마누라가 너무 무섭다며 다시 만나지 말자고 울면서 말한다. 어느 날 종수가 전화를 받고 있었다. 영란씨, 우리 만나서 얘기해. 영란은 안 된다며 전화를 끊어버린다. 다음날 종수는 영란의 카페에 찾아간다. 카페 직원이 말리면서 말한다. 글쎄 안 된다니까요. 돌아가세요. 그때 영란의 형부가 나타났다. 당신 누구세요? 영란이 형부가 퉁명스럽게 말한다. 내가 누군지 알 거 없고 당신 주제나 알면 돼. 만화를 하나 쥐어잡지 못하는 놈이 딴 여자한테 눈길을 왜 줘? 결국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여전히 종수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충동이 남아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또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농약을 아주 독한 걸로 그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는 깨달았다. 아니다. 다 내 상상이야, 내 상상. 종수는 컴퓨터를 끄고 화정이 자는 방으로 갔다. 아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그냥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미안해. 종수는 작게 속삭였다. 다음날 퇴근 후 종수는 화정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우리 피차 감정적인 거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얘기하자. 당신 내가 뭐 잠시 눈짓짓 펴서 이런 줄 알겠지만 나 정말 진심이거든. 그래서 나 당신이랑 죽어도 살기 싫어. 당신은 이러는 나랑 살기 싫은 거 아니야? 화정은 차갑게 대답했다. 나 행복하거든? 당신 괴롭히면서 사는 게 좋아. 행복해. 종수는 말한다. 진짜 미친다. 정말 미쳐요. 저 머리 같은 년 때문에 내가 널 만나면서 내 인생이 지옥에 빠져버린 거야. 넌 왜 그렇게 죽지도 않니? 제발 좀 죽어. 날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화정은 식탁에서 일어나 주방 전자레인지를 열면 순간 감전되어 사라졌다. 화정, 내가 그렇게 쉽게 죽을 줄 알아? 그 정도로 안 죽어. 종수는 미묘한 감정에 휩싸인다. 교통사고가 제일 무난한데? 종수는 컴퓨터로 계속 검색하고 있었다. 며칠 후 화정은 컴퓨터를 쓸 일이 있어 컴퓨터를 보다가 종수의 컴퓨터 검색 흔적을 보게 된다. 우연으로 보게 하는 교통사고 농약, 살인, 전기감전으로 죽이는 법 등 사람을 죽이는 법에 대해서 검색한 흔적이었다. 그날 밤 종수는 늦게 퇴근하여 화정 옆에 눕는다. 화정은 등지고 자는 척 종수에 대한 알 수 없는 공포를 느낀다. 며칠 후 화정은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와요. 그냥 살기가 싫어요. 만사가 다 귀찮아요. 우울증 같은데요? 최근에 무슨 충격적인 일이 있었나요? 예전에 우리 남편이 쓴 글 읽었는데 날 죽이러 싶어 하더라고요. 상담사는 신중하게 물었다. 지금도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난 일이라 해도 남편이 날 이렇게 죽이고 싶어 한다는 걸 생각하면 분하기도 하고 혹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무섭기도 해요. 남편하고 한번 터놓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남편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화정도 상담을 받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다.
우리가 마음속 의심을 담고 있으면 자꾸 그 증거를 찾게 되죠. 남편분과 솔직히 대화해 보세요. 집에 돌아온 화정은 종수가 새 차를 가져온 것을 보았다. 이게 뭐야? 당신을 위해 샀어. 요즘 우울해하니까. 화정은 당황했다. 종수가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한 것을 정말 오래만이었다. 왜 갑자기?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날 밤 화정은 남편의 진심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의심이 남아있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드디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화정이 묻는다. 당신 그때 컴퓨터 검색한 거 정말 나를 죽이고 싶었어? 종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랬어. 순간적으로는. 왜? 답답했어. 매일 반복되는 일상, 돈 걱정. 그리고 종수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당신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화정은 충격을 받았다. 내가 언제? 눈빛으로 알 수 있어. 당신도 나랑 살기 싫잖아. 그건 화정은 부인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저녁 화정은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종수가 화정을 발견하고 차를 화정 쪽으로 몰고 오는데 순간 화정은 종수가 자신을 죽이려고 차가 돌진한다고 생각하고 도망가다가 다른 차에 사고에 당했다. 병원에 실려간 화정은 며칠간 입원하는데 의사가 뜻밖의 이야기를 종수에게 말한다. 부인께서 교통사고는 단순 타박상인데 종양이 밝은데요. 바로 정밀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멀쩡했는데 금방 태어날 줄 알았지. 종수에게 의사의 말을 절망적이었다. 죄송합니다. 종양이 너무 커서 수술도 불가능합니다. 화정이 죽어가고 있었다. 종수가 그토록 원했던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아내가 죽어간다고 하니 종수는 당황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지. 애들 생각해서 기운 좀 내세요. 라고 화정이 말한다. 나도 당신 따라 죽을래요. 애들 데리고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종수의 말에 화정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카페 마담 좋다고 따라 쫓아다닐 때 당장 갈라서자고 하더니 혹시 또 모르지. 당신도 그 여자 생각나서 내가 죽기를 바라는지. 그러니까 나 좋은 일 시키지 말고 당신 오래오래 살아야지.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온 종수와 화정은 한층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 극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여 일상이 달라졌다. 여보, 커피 마실래? 고마워. 종수는 화정이 타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평범한 오후였다. 더 이상 완전 범죄를 꿈꾸지 않았고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도 없었다. 다음 주에 병식이는 온다네. 좋아. 오랜만에 보면 좋겠네. 엄마가 아프지만 아이들은 자세히 모른 채 부부가 더 이상 싸우지 않으니 행복해했다. 모두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고 하는 모습을 보며 살았다. 그들의 사랑은 드라마틱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사랑이었다. 완전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찾은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이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종수와 화정이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임시 2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처음으로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여보, 응?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도 고마워. 화정이 세상을 떠난 후 종수는 조용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종수는 화정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자신을 죽이고 싶다는 내용들이 가득했다. 화정도 종수처럼 상상 속으로 죽일 생각을 했던 것이었다. 그들의 결혼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서로 죽이는 상상은 했지만 진심으로 죽이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 화정이 죽기 전 둘은 서로의 진심으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이해를 하게 되었다. 완전 범죄, 유혹은 결국 완전한 이해로 바뀌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부부의 모습으로.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목소리였습니다.